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퍼시벌 에버렛의 기념비적인 작품 제임스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미국 문학의 고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목소리를 창조해낸 하나의 문학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 퍼시벌 에버렛에 대해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 미국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 예측 불가능성과 지적 탐구로 명성이 높습니다. 195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철학적 배경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의 소설들은 단순한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 언어의 한계, 그리고 권력의 본질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30권이 넘는 소설을 발표하며 보여준 그의 왕성한 창작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에버렛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그는 서부 소설의 형식을 빌려와 미국의 신화와 폭력성을 해부하고 풍자 소설을 통해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또한 실험적인 소설을 통해 언어와 이야기의 관습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며 추리 소설의 구조를 차용해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이 모든 시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문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권력과 억압의 도구가 되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현재 USC 대학교의 영문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이레이저, I.M. 나 시드니 포이티어, 더 트리스와 같은 수많은 걸작을 통해 비평가들의 끊임없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작가적 역량이 총 집결된 작품이 바로 2024년에 출간된 제임스입니다. 이 소설은 마크 트웨인의 불멸의 고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흑인 노예짐의 시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간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원작에서 허클베리 핀의 여정을 돕는 수동적이고 순박한 인물로만 그려졌던 짐에게 에버렛은 제임스라는 본명을 부여하고 그를 복잡하며 지적이고 고뇌하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재창조합니다. 이를 통해 19세기 미국 남부의 잔혹한 노예제와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현실을 현대 독자들의 심장 한가운데로 가져옵니다. 에버렛은 원작의 큰 서사적 흐름, 즉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의 구조는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을 제임스의 내면적 시선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탁월한 설정은 제임스의 이중성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백인들 앞에서는 일부러 어눌하고 무지한 노예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 뗏목 위에서는 볼테르와 로크의 사상을 곱씹으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철학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억압받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처절한 생존 전략을 사용해야 했는지를 섬세하고도 강력하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은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2024년 퓰리처상 소설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고전 문학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1840년대 미주리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제임스는 왓슨 부인이 소유한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다른 노예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는 모두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읽고 쓰는 법을 독학으로 깨우쳤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 당대 최고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어와 로크의 철학서를 몰래 탐독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며 정신의 단련을 멈추지 않는 지식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백인 사회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만 합니다. 예스 마스터 아니에요. 미시스와 같은 순종적인 언어, 일부러 어눌하게 뭉개는 발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순진한 표정. 이것이 그가 매일같이 쓰고 연기하는 생존의 가면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인 노예는 백인 주인들에게 불편함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며 위험한 노예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은 가족입니다. 아내 사라와 딸 리지, 그리고 아들 조니. 그는 가족을 깊이 사랑하지만
노예제라는 잔혹한 제도 아래에서는 이 작은 행복마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상력의 씨앗을 심어주고 특히 딸 리즈에게는 자신처럼 몰래 그를 가르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왓슨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스로 팔려간다는 것은 곧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며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제임스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제임스는 탈출이라는 목숨을 건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탈출에는 예기치 않은 동행이 생깁니다. 바로 왓슨 부인의 조카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도망치려는 소년 허클베리 핀입니다. 그렇게 흑인 노예 제임스와 백인 소년 허클베리는 작은 뗏목에 의지해 자유를 향한 멀고 험한 미시시피 강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허클베리는 제임스를 그저 짐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제임스는 아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탈출을 돕는 유용한 도구나 소유물에 가깝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취급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허클베리는 본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지만 노예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나고 자란 백인 아이일 뿐입니다. 뗏목 위에서 제임스의 이중적인 삶은 극대화됩니다. 허클베리가 깨어있는 낮 동안 그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허클베리가 깊이 잠든 밤이 되면 그는 비로소 온전한 제임스로 돌아옵니다. 고요한 강물 위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고독한 철학적 사색에 잠깁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위험과 마주칩니다. 악랄한 노예 사냥꾼들의 추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백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감.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연기의 연속이며 찰나의 방심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 위에서의 여정 중 제임스와 허클베리는 스스로를 몰락한 귀족인 왕과 공작이라 칭하는 두 명의 희대의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제임스는 단번에 그들의 정체와 천박한 본성을 꿰뚫어보지만 허클베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에 순종하는 척 연기합니다. 이 사기꾼들과의 동행은 제임스에게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연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완벽한 재산으로 취급하며 심지어 그를 팔아넘겨 돈을 챙기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제임스는 그들의 계획을 은밀하게 방해하면서도 자신이 그 방해의 주체라는 사실을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허클베리와의 관계 역시 미세한 변화를 겪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함께 겪으며 허클베리는 점차 제임스를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감정과 생각이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조차 제임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허클베리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기 시작할수록 자신이 연기하는 짐의 가면과 실제, 제임스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드러날 위험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허클베리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제임스는 몰래 일기를 씁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을 눌러 담은 글을 쓰며 그는 언젠가 이 모든 억압이 끝나고 가족과 재회할 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노예짐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제임스는 점점 더 극심한 정체성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연기하는 어수룩한 짐이 정말 자신의 본 모습인 것 같은 끔찍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연기가 그의 진짜 자아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허클베리가 순수한 의도로 자신을 정말 좋은 흑인이야라고 칭찬할 때마다 제임스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년의 진심 어린 애정과 유대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칭찬의 밑바탕에 깔린 흑인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인종차별적인 전제에 깊은 분노와 모멸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제임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연기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의 표정마저도 완전히 짐의 어수룩한 표정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부터가 진짜 자신인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무너져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제임스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밤마다 은밀하게 암송하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구절들, 그리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풀어내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은 그의 정신이 완전히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는 이러한 지적 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제임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제임스와 허클베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허클베리는 문명사회와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제임스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자유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밤, 두 사람은 뗏목 위에서 처음으로 가장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허클베리는 제임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사회의 편견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제임스는 그런 허클베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흑인들을 만날 때 자신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편견 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은 짐이 아니라 제임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잔혹한 시대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동등한 자유인으로서, 진짜 친구로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허클베리와 헤어진 후 제임스는 이제 홀로 자유를 향한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백인들이 부르던 이름, 짐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진 제임스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꿈과 희망이 있는 존엄한 한 인간입니다. 그의 앞길은 여전히 위험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 자신과 같이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싸움으로 확장됩니다. 제임스는 북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의 이 모든 여정과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노예 제도의 진실을, 그들이 단순한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며 고뇌했던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임스는 동쪽에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봅니다. 붉게 타오르는 여명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 또한 시작될 것이라고. 퍼시벌 에버렛의 제임스는 한 편의 소설을 넘어 역사 속에서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고 인간 정신의 불굴함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문학적 성취입니다. 우리는 제임스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